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13일 열전의 돌입입니다. 네, 6월 1일 지방선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다 이제 느끼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주요 상황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0시부터 시작이 됐고 일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가 27일부터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 투표일은 아시다시피 6월 1일 수요일입니다. 네. 이때는 투표일 오전 6시부터 마찬가지로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 2,324개 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한 7,616명이 선거운동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 연설, 대담, 그다음에 선거 공보물 발송, 신문, 방송, 광고, 선거 벽보, 현수막 게시 등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각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사전 투표가 이달 27, 28 이렇게 이틀이고요. 본 투표가 6월 1일 하루 동안 진행이 됩니다. 투표 용지만 7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이제 찍어야 되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이제 많은데요. 7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한 장이 더 추가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전 투표일에는 7장을 그 자리에서 다 투표용지를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기표를 해서 이제 지정되어 있는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데 네. 본 투표 때는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 투표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분증 내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받을 때 기본적으로는 3장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를 3장을 주고 만약에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제 치르고 있는 이 지역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투표용지 한 장 더 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넣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투표용지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다시 받아서 한 번 더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번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만 하고 집에 가시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야가 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헛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지금 이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호 1번이 민주당 후보들, 2번이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이 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선거 공보가 22일에 발송이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후보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뭡니까? 바이든 내일 방한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인 것이죠. 네. 주요 일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날에는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기 동행한다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의지를 같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의 일정은 뭐 추가 협의가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방한 이틀째인 토요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 후에 첫 동북아 순방에서의 정상회담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핵심 의제 어떤 것들을 좀 다루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크게 이제 중요한 것은 크게 나누면 2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협력해서 대응할 것이냐라는 문제. 두 번째로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 이 2가지를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북 정책의 얼개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겠지만 당장 당면한 문제인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가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 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아마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하는 IPEF 즉 인도태평양 경쟁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이 논의들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미중 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앞으로는 좀 미국과의 이런 안보 동맹에 더해서 경제적인 어떤 동맹에도 같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선거 기간 내내 밝혀왔기 때문에 중요한 논의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왔었는데 일단 부인했고요. 이거 일정은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 방한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도 계속 점쳐지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요. 일단 ICBM 발사 시험은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고 이 발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정상회담 진행 중에 이제 이 미사일 발사가 될 경우에는 양 정상이 이에 해당하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랜 B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국정원이 또 정보위에 보고한 바를 보면은 북한은 핵실험 준비도 다 끝났고 사실은 타이밍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은 이 방한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는 핵실험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방한 이후에라도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 사이에 한반도 정세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윤 사단 전면에 네, 검찰 인사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사단 이렇게 평가가 됐던 지난 정권에서는 좀 한직으로 밀렸던 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가 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픽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어느 자리로 갔었죠? 이른바 이제 검찰 인사의 빅3 이렇게 언론이 꼽는 자리가 있는데요.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여기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국정농단 수사를 이제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과 연수원 기수가 동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 송경호 검사의 경우에는 수원고검 검사를 지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총괄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영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특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여러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제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아주 치열하게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누적 발열 200만 명입니다. 네. 자, 북한 코로나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18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발열 환자 26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열 환자 수를 그냥 북한 발표 수를 이제 산술적으로 집계를 추가로 해보면 200만 명에 거의 육박을 했다. 종합해서 누적이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방역 실패를 좀 자인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나 이 관계자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역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맥락을 보면은 이 김정은 이제 국무위원장의 어떤 지도력 하에 이러한 좀 실패한 방역을 다시 성공하는 걸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주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앞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지원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의약품 지원 등을 이제 통해서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하는 전통문을 이제 좀 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실질적으로 의약품 지원은 거부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일부 의약품을 지원받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신도 기존에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좀 선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열자가 오늘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발열자가 다 코로나19 환자는 아닌 상황으로도 보인다. 이외에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유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